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시즌3 3학기 17교시입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아들러 김지웅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 성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한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여고에 사연을 보내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정신과 선생님이라면 좋은 솔루션을 주실 것 같아서 메일 보내봅니다. 저는 11살 딸과 6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성별이 다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교육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부모가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할 것 같은데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사실 저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더구나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성교육을 해줘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너무 고민돼요. 개인 성교육 강사들도 있는데 나이나 연령이 비슷한 아이들을 그룹으로 해야 가능하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하네요.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도 보는데 막상 성교육을 할 시기가 다가오면 잘할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딸은 아직 성에 대해 관심이 낮은 것 같은데요. 곧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유치원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의 성교육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좋을까요? 정말 너무 막막합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지금 아들 나이일 때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가 딸아이 가슴을 만진 적이 있어서 그때 좀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유치원에 성교육을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딸아이는 그때 일을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나 트라우마로 남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아들에게 성교육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아들 녀석도 부쩍 여자 몸이 궁금한지 제 가슴을 만지려고도 하고 엉덩이도 막 만지려고 하고요. 제 아들이니까 저야 괜찮은데 유치원에서도 이럴까봐 걱정입니다. 아들 녀석이 그럴 때마다 여자 몸은 소중한 거라서 이렇게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11살 딸과 6살 아들에게 하는 성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러님도 아들을 키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몇 살이죠? 7살, 6살이요. 아, 딱 요 나이네요. 네. 혹시 하시나요, 성교육을? 아니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애기 엄마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격한 적은 없고요. 아, 네. 아마 유치원에서 하지 않나라는 네. 사실 요즘은 생각보다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고요. 왜냐면 특히나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네네. 그래서 소아정신과 의사에게 저도 물어봤습니다. 오. 물어보니까 뭔가 뭐라고 하시나요? 딱 부러지는 답을 주던가요? 나도 구성애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갓성애님. 구성애 근데 선생님. 그 핵심 얘기한 거는 일단 유치원은 훨씬 더 클리어하게,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그리고 그 들어가야 된다 메시지가, 핵심은 옷 속에 숨겨진 부위는 소중한 부위니까 보려고 하거나 만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 표현 좋은데? 네. 그러네. 옷 속에 옷 속에 숨겨진 숨겨진. 부위. 네.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 요구해도 보여주거나 만지게 해주는 건 안 된다. 오, 네. 아이들이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아주 같아요. 심플하게. 네. 네. 그리고 옷으로 덮인 부위 아닌 부위가 애들이 알아먹기 제일 좋대요. 그래서 덮인 부위는 절대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옷 밖에 나와 있는 부위도 마음대로 만지거나 계속 쳐다봐서는 안 되고 된다. 손 같은 것도 잡으려면 상대방의 허락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하다. 라고 유치원생. 전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건 성교육이라기보다는 매너? 네,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 뭐라고 그러죠? 사교계? 아니 어른들이 받는 그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그런 직장에서 의무를 받는 뭐 네. 그런 느낌에 좀 가까운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넓은 의미의 성교육이겠죠, 적어도. 네, 아이들에게는 사실 유치원생에게는 그거 이상의 성교육은 좀 힘들다고 해요. 네, 초등학생은 이제 좀 컨텐츠가 달라지죠. 네. 직접적인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 각 여성과 남성의 생식기관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초등학생들은 이해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가능한데 유치원생들은 이렇게
네, 가는 것 같고요. 네. 초등학생도 이제 그 고학년이나 저학년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얘기해 줄 때 이게 중요하다고 해요. 좀 뭔가 웃거나 머뭇거리거나 피하거나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는 안 되고요. 성은 굉장히 보편적인 거고 너무 당연한 거고 깨끗한 거다라는 인상을 주면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합니다. 돌려 말하지 말고. 전달자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막 사실 제일 흔한 오류고 제일 흔하게 범하는 실수는 야 너가 뭐 애가 버릇 이런 걸 알려 그래. 아, 안 돼. 부모도 라고. 당황했으니까. 예, 그쵸. 딱 터부시해 버리는. 아. 예, 그러면은 아이는 뭔가 이제 내가 잘못한 건가? 라면서 성을 이제 터부시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자기가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성욕이 들고 성에 대한 호기심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죄책감과 연결되면서 오히려 더 잘못된 쪽으로 성욕이 자라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여기서 이분이 아드님이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엉덩이도 막 만지려 한다. 네. 그래서 여자 몸은 소중한 거라서 이렇게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라고 말하셨는데 말은 잘하셨지만 여자 몸뿐만 아니라 남자 몸도 소중하니까 타인의 몸은 소중하니까 동의 없이 이렇게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이게 엄마잖아요. 엄마한테 이렇게 할 때도 똑같이 말을 해주는 게 좋은가요? 네, 엄마한테는 이제 엄마한테 그래도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는 엄마니까 너랑 이런 관계에서 괜찮다고 동의했다라고 하는 건 괜찮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사실은 어떤 그런 성적인 뭐 충동이나 호기심이 더 들어서 이런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아직 엄마니까 6살이어서. 네. 그렇군요. 이게 점점 옛날보다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부모들은 이거에 많이 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뭐 내 딸이 내 아들이 물어볼 때 이걸 얘기해줘야지 하고 그거를 약간 미션 클리어 하듯이 하나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성교육을 잘 제대로 하는 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사연자 분께서는 부모가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할 것 같은데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사실 저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받아본 적은 없는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다 언젠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일단 부모가 성교육을 반드시 뭐 엄청나게 잘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성교육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 좁은 의미의 뭐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는 뭐 이런 계열의 성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계열 그리고 뭐 순결 교육 이런 게 옛날에 그 올드 패러다임이라면 요즘은 주로 이제 피임 방법 이런 거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부모가 완벽하게 이거를 다 가르쳐 주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맞아요. 공교육에서 많이 이걸 커버하고 있으니까 딱 핵심 중요한 거 몇 개만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뭐 지식적인 측면 뭐 혹은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다 지가 언젠가 알아서 다 깨우칠 거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교육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배려 교육. 그 유튜브 같은데 분명히 전문가들의 영상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게요. 네, 그걸 그냥 같이 보면서 그냥 느끼는 바를 같이 얘기하시는 시간도 같이 보는 거 그거 좋다. 같이 보는 것도 괜찮고. 아이가 솔직하게 엄마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다. 그리고 아이가 뭘 좀 알게 되면 오히려 질문을 안 하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 영상을 같이 보면 애가 보면 궁금하잖아요. 저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 이런 거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그 자녀를 성교육을 할 때 엄마는 딸을, 아빠는 아들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엄마가 아들, 아빠가 딸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냥 궁금해요. 전 그냥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저는 동성이 그래도 하는 게 낫지 하는 않을까 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가잖아요. 아 서로가 네. 그럴 수 있겠구나. 네. 좀 더 전문가고 그 나이 때 걔가 어떤 생각할지 자기가 경험해봤으니까 알고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 전이라. 그래도 느낌이 있잖아요, 대강에. 근데 반대쪽 성이 과연 어릴 때 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그렇겠다. 느끼는지는 정말 감각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어쨌든 다행인 거는 뭐 유아원, 유치원,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도 계속 성교육을 하고 네. 성교육의 패러다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점점 바뀌고 있고 이 시대의 어린 친구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은 네, 공적인 시스템에서도 많이 교육이 되고 있으니까요. 부모는 성교육에 있어서는 주된 교육자라기보다는 보조 교육자 역할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뭔가를 이렇게 교육을 막 열심히 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걸 알아야 돼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아이가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성과 관련된 어떤 아리까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엄마나 아빠한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를 평소에 밑밥을 깔아두는 거 이것만으로도 일단 최소한 기본은 한 게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어릴 때 그런 거 부모님한테 못 물어봤거든요. 저도요. 우리는 다 주로 이제 좀 발달이 빠른 친구들한테 형한테 물어보고 이랬단 말이죠. 부모한테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뭐 좋죠. 아무래도 태도, 내가 아이한테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막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당황해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유치원 아까 그 공부해 온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다시 한 번 읽어주죠. 유치원생들한테 줘야 되는 키 메시지는 네 무엇이었는지. 굉장히 큰 초등학교나 중학교만 돼도 애들이 사실 웬만한 거 다 아는데 그 어릴 때 이렇게 딱 받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옷 속에 숨겨진 부위는 소중한 부위니까 보려고 하거나 만지려고 해서는 안 되고 혹시 누군가가 요구해도 보여주거나 만지게 해서는 안 된다. 옷으로 덮인 부위, 아닌 부위의 차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 번도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보여주거나 보려고 하거나 만져서는 안 되고 누가 요구해도 보여주거나 만지게 하지 마라. 그거 누가 개발한 문장입니까? 그거 아주 훌륭한 문장이네요. 모르겠네요. 네, 정신여고 시즌 3 3학기 17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네, 원하는 닉네임, 성별, 나이와 함께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구체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은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채택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